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큰 폭으로 폭등했던 지역들이 많이 호가가 낮춰졌고 실거래 가격도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지방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서울까지도 이제 미분양 물량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도 있는데요.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부동산 일선에서 일을 하고 투자를 병행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에 쌓여 있었고 부동산을 산다는 것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 당시에 2012년도, 2013년도까지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세금에 대한 완화책들 그리고 많은 투자를 하셨던 분들, 경험을 했던 분들은 그렇게 저가의 매물들, 역세권의 매물들, 핵심 지역의 택지지구에 있는 그런 미분양 물량들을 본인 것으로 만들면서 이 자산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2015년도, 2016년도가 지나가면서 약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거나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내 집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급등을 했죠. 3년 정도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과 같이 부동산의 시장, 미분양 물량들 이렇게 많이 쌓여가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구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분양 물량들을 보더라도 청약 물량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 가격이 너무나 높은 지역들이 많아요.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렇게 높은 분양 가격을 책정을 하면서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경쟁률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계약으로 나오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나 고가의 물량들을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져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많이 급등을 하고 많이 오르는 시점에는 내가 부동산을 살려고 해도 내가 청약을 하려고 해도 당첨이 되지 않고 소유권으로 내 것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경쟁, 치열함 속에서 너무나 오버슈팅 해가지고 부동산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수요자들이 이제 지방으로까지 가면서 두 채, 세 채씩 저가의 그런 물량들을 자산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의 중과 그리고 양도세의 일부 완화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그 세금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대출의 규제 강화로 인해 가지고 주택 수를 늘리거나 주택을 많이 가져올 수 없는 그런 포지션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쩌면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청약이라고 하는 제도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보다 20%, 30%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많이 올랐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져서 그런 지역들을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오버슈팅 하거나 아니면은 묻지마 청약을 통해 가지고 무조건 당첨만을 목표로 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당첨되고 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입지 선정에서부터 여러분들께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대출 그리고 대출 금리가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재테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만약에 오르게 됐을 때는 계약을 하고 나서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잔금을 치렀을 때 어느 정도 이미 마진,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일부 지역들이 조정을 받고 큰 폭으로 올랐던 지역들이 조정을 받는 이런 구간에서는 내가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잔금 치를 시점이 되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지역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렇게 사례를 봤을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있는 사례는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 그리고 너무나 많이 가격이 올랐던 지역들이 갑자기 빠지면서 내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는데요.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청약을 하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보여지고 청약 같은 경우에는 원가로 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너무나 고분양가에 분양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 그리고 단지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오버슈팅 해가지고 분양가를 이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수요자층들이 이제 아는 거죠. 너무나 많이 오른 집값에서 너무나 그런 가격들을 반영해가지고 분양가를 산정했을 때는 이
이 분양 가격이 결코 싼 분양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양가를 뭐 할인 분양하거나 10%, 15% 할인 분양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분양가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 할인 분양하는 게 의미가 없죠. 현재의 시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분양 가격이 15% 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책정이 돼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하고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제 분양 가격이 적정한가를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청약 같은 경우에 어쩌면은 1순위가 아닌 2순위까지도 넘어가는 그런 단지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러한 아파트의 입지가 만약에 좋다면 2순위까지 간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청약에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입지가 좋은데 만약에 이 청약 경쟁률이 낮아가지고 가격이라든가 여타 여러 조건들로 인해 가지고 2순위나 아니면은 미분양이나 미계약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은 한 번쯤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입지도 좋지 않고 가격이 여전히 비싼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입지 선정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을 함에 있어서 똘똘한 한 채를 내 것으로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똘똘한 한 채의 대출에 대한 완화까지도 앞으로 시행이 되게 된다면 LTV나 또는 DSR의 그런 완화까지도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정말 한 번에 내가 좋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상승장이 계속되고 했을 때는 강화책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강화책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한 번에 좋은 곳으로 점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규제책들이 많고 이렇게 오르는 시장 속에서는 내 자기 자본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에 좋은 곳으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조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그리고 규제 완화책들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외면받는 이 시장 속에서 많은 기회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물량들을 많이 내가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 중에서 입지가 좋은 곳으로 한 번에 점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입지가 좋은 곳으로 점프를 하려고 했어도 규제책들이 많고 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1주택자 분들도 입지가 더 좋은 곳으로 점프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지금과 같이 조정 장세가 만약에 더욱더 장기화되게 된다면 이렇게 가격이 조정받는 그런 시점 속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많은 오른 가격을 받다가 떨어지는 가격을 보면서 이제 더욱더 관망하고 기다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이때 1주택자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조금 싸게 팔고라도 그리고 새로운 주택의 입지가 좋은 곳의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갈아타기 전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 다주택자분들, 투자자분들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져요.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덜 치열하게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올랐던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급급매의 물량들을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청약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낮은 그런 물량들을 공략하게 된다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시기가 더욱더 빨리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내가 상승장일 때는 갈아타기가 굉장히 쉽지 않지만은 하락장일 때는 갈아타기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그런 지역들 그리고 상위 입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있다면 그런 주택으로 진입하기에 얼마나 자금이 필요한지 그리고 대출의 활용 규모는 얼마나 돼야 되는지 한 번쯤 이제 짚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아니면은 조금 더 있다가 정말 가격이 조정을 받아가지고 더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자금을 활용해가지고 갈아타기가 충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의 완화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취득세 중과가 만약에 풀리게 된다면 거래가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정부에서는 이런 취득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추진하진 않을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많이 올랐던 주택의 가격이 지금 현재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았고요. 물론 오버슈팅돼서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일부 핵심적인 지역들의 그 포인트는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을 보면서 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올 하반기에 성수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추석 이후에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나서 이제 정부에서 완화책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완화책 같은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가 바로 나오진 않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요.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의 취득세 중과 완화는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취득세 중과의 완화에 대한 정책까지도 나오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로 인해 가지고 안정된 그런 활성화된 그런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안에 많은 사람들,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취득세 중과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무주택자 분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겠죠. 대출 LTV도 완화를 해줬고 DSR에 대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다주택자보다는 지금 무주택자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는 공격적으로 사고 있지 않고요.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는 조정을 좀 더 받고 조정폭이 더 깊게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동산에 있어서 생각은 다 틀리겠죠. 어느 정도 떨어져야지 내가 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은 다 틀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 다주택자분들이 모두 다 부동산 시장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망의 시기가 얼마나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중도금 무이자까지도 지금 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건설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IMF 때 이럴 때 중도금 무이자, 그리고 계약금 5%, 뭐 계약금 3%, 소비자들로 하여금 좀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다가 그런 열기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 보니까 중도금 무이자라든가 이런 혜택들이 점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중도금 무이자라든가 계약금, 그리고 계약자한테 주는 혜택들을 점점 더 많이 해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급자의 입장,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공급을 많이 잘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비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어쩌면은 공급을 하려고 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공급을 조금 유예시키는, 조금 기다리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더욱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시기는 제가 봤을 때 하반기 시장을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청약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현재 나오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 미분양이 거의 확정된 물량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무리하게 청약을 하기보다는 적정 가격에 나오는 그런 부동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입지가 좋은 곳의 물량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그 가격을 찾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지역에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된 물량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물량들을 잘 피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지금과 같은 시장, 수요자들한테 어쩌면 혜택을 많이 주는 시장이 점점 더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많은 물량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 물량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그런 아파트들을 내 집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계약한 것도 파기를 한다고 하고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정말 극심한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 정말 누구나가 다 칼날같이 떨어지는 부동산을 보면서 정말 부동산을 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점, 그런 시점이 왔을 때가 이제 바닥이라고 느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고, 모든 지표들이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된 만큼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의 부동산 시장이 좀 관심 있게 보고 하락 추세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또다시 또 상승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급금매의 물량들은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지표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실거래 가격들을 보면은 정말 싸게 나오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살려고 하는 사람들, 실수요자분들이 그런 물량들을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금매 물량들마저도 거래가 안 되고 이런 물량들이 정말 많이 쌓여가게 된다면 정말 극심한 가격 정체 또는 가격 하락, 그리고 가격 폭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경매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정 가격 수준에서 낙찰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는 지금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망 추세에 있는 것
것 같은데, 이러한 추세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준을 반드시 세우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많이 떨어지는 하락폭이 왔을 때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락폭에 왔을 때도 불구하고 계속 관망만 하게 됐을 때는 이러한 주택들을 보면서 내 집 마련을 절대로 못하니까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러한 시기에 미분양이나 미계약 물량들을 무조건 뭐 청약을 한다거나 무조건 계약하기보다는 입지 공부를 좀 하시면서 입지가 좋은 곳에, 그리고 앞으로 개발 호재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곳들, 그리고 이런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곳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지금 이런 부동산의 조정기를 거칠 때 좀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실 수 있는 시점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하락을 보고 있고, 너무나 많이 올랐던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이제는 하락하기를 너무나 외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연히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더욱더 하락을 지속할 거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지금의 국면이 얼마까지 갈지, 그리고 지금의 뭐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큰 폭으로 대폭락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은 일정 시점까지 하락을 할 거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관점이고, 앞으로 대폭락이 되기까지는 일정 좀 채워야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도 한번 보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보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부동산은 제가 경험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들의 얘기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간접 경험도 경험입니다. 많은 부동산 유튜버, 그리고 많은 언론 매체의 글들, 그리고 실제 경험을 했던 분들의 그런 내용들, 그런 직간접적인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것으로 이제 승화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내 집 마련의 전략을 구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올바르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